KBS2 주말 연속극 다리미 패밀리 31회가 방송됐습니다. 다리미 패밀리 작가와 출연진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여러 가지 상을 휩쓸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금을 탈세한 사람, 그리고 그 돈을 훔쳐 제멋대로 사용한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말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돈가방의 비밀과 강주와 태웅, 승돈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리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0회 엔딩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클라이맥스가 그려지며 마무리됐었죠. 사돈인 봉희를 범인으로 확신한 미옥은 봉희를 연행해 취조하던 중 돈의 주인 백지연이 100억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하러 등장해 상황은 급반전됩니다. 미옥과 경찰들은 지연의 독촉으로 양길순이 돈가방을 묻은 의학산으로 향했고, 그 시각 강주는 길래 만득 남기둥과 함께 경찰이 오기 전에 돈가방을 안전하게 묻으려고 할 수 있다를 외치며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액션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숨막히는 추격과 긴박감으로 시청자들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극의 재미를 한층 더했는데요. 이어 31화에서는 드디어 돈가방의 행방이 밝혀지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강주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가방을 안전하게 땅에 묻고 길래와 만득을 모시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수색을 시작하는데요. 미옥은 자신이 이미 지난번에 확인했었다고, 그때 가방 없었다고 호언장담하며 대충 하라고 지시하지만 그때 탐지기가 울리며 가방을 찾아냅니다. 가방 속엔 5만 원권 돈다발과 함께 유언장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지연이 드디어 돈 찾았다고 소리 지르자 미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무안해지고 가방 속에서 백곰의 유언장까지 나오자 반박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연은 돈가방을 가져가려 했지만 미옥은 100억의 돈을 세어보고 A의 1년 번호는 61억이고 나머지 돈은 번호가 다르다고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니 집에 가 있으라고 합니다. 돈을 찾게 되자 지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경찰서를 나오고 함께 있던 승돈은 100만 원 도둑 맞았다고 증언했는데 이 일로 회사에 지장이라도 있을까봐 오히려 지연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봉희는 미옥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강주 덕분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모든 가족은 강주에게 고마워 어쩔 줄 모르고 다림 또한 강주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이렇게 되도록 해준 강주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지연에겐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 두 사람을 위해 뭐든 해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봉희 또한 강주 덕에 풀려난 사실을 알고 지난날 구박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안해합니다. 한편 무림은 미옥에게 무고한 엄마를 연행해 모욕 준 걸 따지는데요. 사실 서장이 무례하게 군 일과 의심하는 일이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진실을 알게 됐으면서 이렇게 막 따지는 건 좀 이중적이지 않나요? 미옥은 돈가방이 나와 어쩔 수 없이 봉희를 풀어줬지만 봉희의 지갑에서 A의 1년 번호가 찍힌 돈다발이 있었던 점이 아직도 의심을 떨어낼 수 없는 점입니다. 무림은 이 돈이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미옥은 수지에게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도둑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수지와 무림이 갈등이 생기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이 잘 되려면 미옥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미옥이 무림에게 사과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텐데요. 아마 그 일을 앞으로 지연이 해줄 듯합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안정을 찾은 듯한 봉희와 길래 만득은 돈을 돌려줘 한편 속이 후련해지긴 하지만 돈 주인이 지연이란 사실에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더구나 지연이 탈세한 일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지연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악플에 시달려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됩니다. 봉희가 지연을 걱정하자 강주는 봉희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그 돈 찾을 때 각오한 일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 다림이 눈뜨게 하셨으니 된 거라고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애씁니다.
봉희와 다림이한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강주는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강주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 집으로 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연이 찾은 가방이 네가 어제 가져왔던 가방과 같은 거더라. 그리고 가방 안에 유언장이 나온 걸로 봐서 네가 가져가 다시 묻은 거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나 강주는 다림이네를 보호하기 위해 엄마한테 뺨을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한편 태웅은 승돈에게 서강 오페라를 지승그룹에서 인수해 거기 있는 인재들을 끌고 오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데요. 승돈의 표정으로 봐서 수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돈의 양쪽에 강주와 태웅 두 아들이 함께 서고 차림은 디자이너로서 다림은 비서로 다시 일할 듯 예상됩니다. 태웅은 자신도 못한 일을 해내준 강주가 너무 고맙고 동생같이 믿음직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봉희가 세탁물을 가져오자 지연이 세탁물을 받으러 대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연을 비난하며 과일을 던지는데요. 순식간에 봉희가 지연을 감싸며 대신 맞아줍니다. 그런 봉희에게 지연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번 화가 끝났는데요. 봉희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갚고 싶었을 겁니다. 다음 회에 드디어 지연이 돈가방을 찾았는데 그게 세탁소랑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탈세 논란으로 온 세상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된 지연은 해사를 통해 봉희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며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뭔지 궁금해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